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진짜 확실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적대적 공생 관계, 네. 평행 이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 또 뭐 심판 네. 이게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누가 먼저 끝나나 누가 먼저 끝나서 결론 나면 누구한테 어떻게 되고 이런 관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표 앞에 꽃길 없다 이 말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겁니다. 이제 원죄와 같은 이재명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저 지점. 그렇죠. 결국 끝에 가면 약분하고 뭐 해도 남는단 말이에요. 이걸 스스로 없애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없애야 되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중간에 뭐라도 대법원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나는 정치 안 한다. 설령 내가 선출직 공직자가 돼 있더라도 즉시 관둔다.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선전이 되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화력을 서로에게 쏟아 부을 텐데 이 지점을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공직선거법에만 사실 앞에 촉박해 있으니까 주목하는데 오늘 김용우 전 부위원장 징역 5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2심에서 네, 또 2심에서 계속 5년 5년 나왔죠.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 네. 계속 주장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 구글 그 뭐죠 그거 위치 추적 네, 위치 추적. 시스템. 네. 거기에 보면 내가 그 시간에 없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이거 재연해봤더니 그게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거 네. 아니에요. 부정확해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5년 그냥 때려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주변 사람은 뭐 이화영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중형을 지금 받고 있는데 혼자만 빠져나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민주당에 지금은 좀 미미해 보이긴 하지만 이재명 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가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방송계 쪽에서 보수 패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방송하기 힘들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확실히 좀 편해진 면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할 말이 좀 있죠. 네. 있고 뭐 편해졌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 패널들도 뭐 이제 잔치 벌일 생각하고 뭐 잔치국수 올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걸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있을 거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 사정은 또 지켜봐야 된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그 제가 아까 민주당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봐야 한다. 근데 그 수위를 보시면 돼요. 수위가 네. 점점 높아지죠. 네네. 이제 막 개헌 얘기까지 하고 이재명 보고 오늘 임종석은 뭐 재단에 뭐 희생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말 했잖아요. 본인으로 안 되면 본인이 희생해야 된다. 그 얘기 뭐예요? 안 될 것 같으면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기사 한번 띄워주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좀 생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모든 걸 다 걸었죠. 네.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앞뒤 볼 거 없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클릭이 아니라 완전 그냥 월담을 해버렸죠. 그것도 그렇게 안 하면 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좋게 표현하면은 정말 치열하게 이 선거전에 임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좀 조급해질 수는 있어요. 저기는 지금 신발끈 다 묶고 뭐 네. 별짓 다 하고 지금 이미 뛰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신발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우클릭이 좀 많이들 놀라면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설득이 안 되고 지금 나오는 발언인 것 같더라고요. 발언 그러니까 자체가. 저 지점이에요. 저 지점을 찌를 겁니다. 네. 이재명 외라고 하는 그 비명들이 저 지점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해결할 수 있냐? 언제 동의를 받을 거야? 이제 이 지점을 찌르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경수의 존재가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김경수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번 선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재명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칼은 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햄을 뭐 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잘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 지연을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 했죠. 아, 하셨구나. 충분히 했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법꾸라지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뭐 그 수준을 넘었죠. 그러니까 법비라고 그러죠. 법비. 우리가 무장 공비할 때 그 비. 아, 그 빗자루 써서 법비. 법비. 네. 법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근데 문제는 제가 감기 걸려서 그래요. 거의 끝났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이따가 조금 읽으면서 댓글 읽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 아니 근데 재판 지연하는 거를 가지고 예. 더 또 뭐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추가적인 새로운 법문을 꺼내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각이 되면 뭐 재판이 계속 되겠지만 네네. 또 헌법소원 걸 거예요. 헌법소원 걸어도 뭐 재판은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억울하고 이거는 부당하고 나는 검찰의 조작된 수사에 의해서 기소를 당한 거고 탈탈 털렸는데도 별 거 없고 뭐 이 소리 할 겁니다. 그 효력정지 가처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뭐 다 네. 한다니까. 다 하는데 네. 근데 이거 보세요. 그거가 이제 조기돼서 있다고 전제를 할게요. 그러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자꾸 뇌리에 박혀요. 잘 모르던 사람들도 뭔데 뭐 두 번째라며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비겁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뭐라 그럴까 약간 편하게 막 진통제 먹는 느낌일 거예요. 지금만 넘기자, 오늘만 넘기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탄핵 심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재명 막 급하죠. 이재명의 목표는 2심 나오기 전에 자기가 후보 되는 거예요. 2심이 나온 다음에도 후보는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민주당 당내 경선이 엄청 그러면 그것만 물고 늘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비명계에서는 여기서도 이재명에게 완전히 밀려버리면은 정치 인생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정치 생명이 달린 일인데 그대로 이재명으로 갑시다 이렇게 될 리는 없어요. 바깥에 플랫폼이 살아 있습니다. 조국 신당에 조국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신당이에요. 그렇죠. 신당이죠. 네, 비어 있는 신당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지금 12월 3일날 계엄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꽃길 열릴 것 같고 김민석 막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흥분했을 때 전혀 그 느낌이 안 오잖아요. 즉 굉장히 밀리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변에서 막 이제 대선 끝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끝났다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 들어보시면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 하나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대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경수가 복당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에. 약간 의외인 건 시점이에요. 시점. 복당을 지금 신청하냐? 뭐 어쨌든 복당돼서 경선전에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히긴 하는데 일단 김경수는 민주당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는 듯해요. 나중에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조국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김경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보세요. 나간 당원들을 끌어안아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설날 연휴 때 했었던 치욕스럽게 당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사과해야 된다. 네. 근데 이재명이 사과를 안 했죠. 안 했죠. 네. 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의견을 묻는 기자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변인을 찾았어요. 답을 안 하고. 대변인을 찾더라고요. 답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멋있게 얘기했으면 국민적 평가가 달랐을 거라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안 되는 거죠. 대변인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단일 대우가 깨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의미 있는 비율로 줄줄 살 거예요. 의미 있는 비율. 예, 의미 있는 비율로. 그러니까 호남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역적으로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일부 비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의원들이 선거를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도 봐야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이 주자들이 결국 뭐 한 명으로 귀결이 될 텐데 뭐 김동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센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을 도와줄 거냐 그 강도를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그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일단 2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2심이 무죄가 아닌 한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렇죠. 무죄가 아닌 한 이 유무죄를 다투는 건데 이번에 저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해서는 징역 3년 황운하랑 둘이 받았다가 무죄가 돼 버렸잖아요. 그게 3년이 2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쵸. 무죄를 때려버리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이재명은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때 당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그걸 봐야 되겠죠. 그 제가 이 질문 드렸던 이유가 그 KBS가 설날에 여론조사 돌렸던 거 보면요. 거기 보면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질문은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60%가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또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질문의 응답률이 62%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평행 이론이래. 네.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걸 제가 찾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62%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돼야 된다 60%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층은 다 반대했고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적인 경향성 흐름이죠. 그렇지.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무려 40%가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고 대표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이재명의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누차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네. 이게 억지로 쌓아올린 거랑 같아요. 언제 중앙에 있는 민주당 주류와 이재명이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 관찰사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냥 사또죠, 사또. 국민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력 주자들이 다 이렇게 빠지면서 안희정 뭐 어떤 이유로 박원순 어떤 이유로 뭐 이렇게 하나씩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또 공격받을까 봐 네. 어떠한 이유로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밖에 안 남은 상태가 돼버리고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뭐 그렇게 돼버리고 이래서 혼자 남은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될 운명이었으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랑 질 수 없는 대선을 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지면 안 되는 거기서 선택을 못 받은 게 그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끌고 와서 대선 지고 나서 주식 투자하다가 뭐 했어요?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다음 당대표 되고 또 국회의원 되고 또 당대표 되고 이러면서 대선 후보로서 당대표를 겸직을 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계란 한 바구니에 담는 그런 오류를 3년 가까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되잖아요. 민주당의 강경 노선과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 갈 운명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을 거부하는 인식이 점점 싹틀 수밖에 없었고 강경론만 펼치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 급 변침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맥락 없이 이렇게 다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당 안에도 대선 나오고 싶어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현역 의원인데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황운하는 아니래요. 황운하 의원은 아니고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의 12명이잖아요. 네, 12명이죠. 그러면 이제 황운하 빼면 이제 11명일 텐데 어쨌든 보자고요. 어쨌든 뭔가를 같이 민주당이랑 하려고 하는 느낌은 좀 적어요. 그렇죠. 한 네. 7, 8% 갖고 있는 네, 7, 8% 당인데. 갖고 있죠. 근데 조국이면 모를까 그 외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분들 뭐 삼김 삼총 중에 다른 사람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뭔가를 할지 그건 좀 두고 보자. 이재명의 그 선거법 관련 2심 재판에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많은 것이 바뀌어진다.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고 민주당 450억 물어내야 된다. 이게 되면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 제가 조국혁신당 질문 드리는 이유가 조국혁신당 플랫폼이 정말 좋은 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플랫폼이 좋은 이유가 저희가 보통 방송 토론 대선 방송 토론회 때 그 메인 후보들 그러니까 주 양당의 후보들과 함께 토론을 하려면요 방송 토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에 본인 소속 정당의 의석수가 5석이거나 아니면 직전 전국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또는 평균적으로 그 해당 선거의 여론조사 평균이 5% 이상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조국 신당은 무조건 들어와요.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게 네. 굉장히 크거든요. 이 TV 토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와 함께 나란히 서면요, 이게 엄청 파급 효과가 커요. 정당 그럼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조국 신당에서 후보를 낸다 만약에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지지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조국 신당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못 내면 다음 당- 지방선거도 그렇지. 당 존재 가치가 네.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꼬아서라도 누굴 내야 돼요. 그렇죠. 어떡하든. 근데 꼬을 사람 많아요. 많죠.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문재인 그렇죠. 임기 중에 뭐 했던 사람 중에 하나만 데려오면 돼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데요. 되지. 임종석도 되고 네. 뭐 김동완도 돼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했었으니까. 김동완도 돼요. 김부겸도 돼요. 가만히 다 된다니까. 다들 그렇죠. 다 돼요. 민주당의 원래 주류는 친문계지 성남 사또가 아니었잖아요. 이재명만 빼면 다 돼요. 그렇죠.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추미애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하다못해 네. 추미애도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여당의 대표 당대표였으니까. 당대표였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네. 추미애 의원도 움직임이 좀 있을 거예요.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도 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좀 의외였던 게, 저는 되게 일극체제라 그래서 되게 숨죽여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닌지 알지. 네. 진짜 아니더라고요. 심판의 날이 오니까. 네.